76세 김정래 어르신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고된 농사일로 단단했던 몸은 이제는 약 서너 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번갈아 찾아와 병원 갈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양파요? 예전에는 된장찌개에 꼭 넣었는데 요즘은 냄새가 싫어서 잘 안 먹어요. 김정래 어르신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대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재료 선택은 까다로워지고 손이 많이 가는 채소들은 자주 식탁에서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양파 속에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환의 공통점은 만성 염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속 염증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지만 이것이 만성화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칼날로 변합니다. 그런데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이 글에서는 양파가 어떻게 고혈압을 낮추고 암세포를 막으며 당을 조절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며 약보다 나은 식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의학서 동의보감부터 현대노인의학 연구까지 다양한 시선을 따라가며 김정래 어르신의 식생활 변화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평범한 양파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김정래 어르신이 처음 혈압약을 처방받은 것은 70세 생일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엔 약만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큰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해마다 복용량이 늘어가고 무릎 통증까지 겹치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들다는 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나올 만큼 피로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바꾼 첫 번째 식습관이 바로 양파즙 한 잔이었습니다. 고혈압은 노년기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죠. 그런데 양파 속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혈압 조절 물질입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7년 독일 본대학교의 임상시험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퀘르세틴 보충제를 6주간 투여한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m 수은주가량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고혈압 약물에 버금가는 수준의 효과로 평가받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익히지 않은 생양파나 양파즙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르데냐의 블루존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점심마다 양파 수프를 먹으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는 대신 소금과 양파로 맛을 낸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며 혈관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퀘르세틴 외에도 양파에 함유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양파 속의 식물성 유황 화합물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 내막의 손상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예전엔 무겁고 숨이 찼는데 요즘은 동네 마실도 좀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매일 마시는 양파즙은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그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생리학적 작용은 노인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훌륭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양파가 어떻게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속 해독작용을 도와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면 암 조심해야 한다고. 김정래 어르신은 건강검진 후 담당 간호사의 조언이 뇌리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친척 중 대장암으로 투병했던 오빠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때 그녀가 의지한 것은 다름 아닌 적양파였습니다. 양파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민간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캐나다 귀엘프 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팀은 적양파에서 추출한 물질이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양파 속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 복합체가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는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에도 있습니다. 알리신은 양파를 자를 때 눈을 맵게 하는 바로 그 성분이죠. 하지만 이 자극적인 물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하며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양파를 썰어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섭취하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양파의 이러한 효능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파를 백총이라 하여 부종을 내리고 체내 독기를 해소하는 식물로 분류했습니다. 백총은 풍열을 사하고 소종하는 약초다라는 기록은 양파의 항염 항암 작용을 전통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양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사야나라 불리는 면역력 증강요법에서 양파는 몸의 열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식물로 간주되지요. 특히 단식 후 먹는 양파 카레는 소화기관을 정화하는 전통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요즘 양파를 잘게 썰어 매일 저녁 샐러드에 곁들입니다. 처음엔 매워서 눈물 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개운해요. 소화도 잘 되고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소화력의 회복은 곧 체내 독소 배출과 면역력 향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암은 어르신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예방의 시작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한 조각 양파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양파가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오키나와의 전통 식단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2년 전부터 경계성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 거는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이러나 몰라 하시던 어르신은 평소 자극적인 찌개와 밥 위주의 식단이 혈당을 들쑤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병원에서는 약물 복용 직전까지 갔다가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이란의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생양파를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양파 속 퀘르세틴과 함께 프락톨리고당이라는 식이섬유의 효과로 해석됩니다. 프락톨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노화와 함께 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잦아지는 노년기에는 이처럼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을 돕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 기능과 당대사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최근 신경내 분비학 연구는 장이 제2의 뇌이자 대사 조절의 핵심 기관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전통 식단에서도 이러한 철학은 발견됩니다. 그들은 마루야치라 불리는 생채소 중심의 아침 식사를 즐기며 양파를 얇게 썰어 미역과 함께 곁들입니다. 이 식단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하라 하칩은 -80%만 먹고 멈추는 식사 원칙도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양파에는 크롬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미량 원소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한 생양파 속에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후 혈당 피크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요즘 찌개 국물 대신 데친 양파를 밥 위에 올려 드십니다. 처음엔 싱겁고 밍밍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 감칠맛이 있네요. 그녀는 이제 식후 혈당이
130 이하로 유지되며 약물 없이도 조절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혈당을 한 번에 낮추는 마법의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 속에서 그 작고 꾸준한 역할은 약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양파가 어떻게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를 개선해 노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최근 병원 검진 결과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공복 혈당 수치도 떨어졌으며 면역 지표 역시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은 줄었고 밥은 더 맛있어졌어요. 그녀의 식탁에는 더 이상 약봉지가 중심이 아닙니다. 대신 데친 양파, 절인 양파, 양파즙 등 다양한 형태의 양파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약이 되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료 그 자체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식약동원이라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은 음식으로 다스리라고 하였고, 중국의 황제내경에서는 곡식은 사람의 생명을 잇는 근본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은 세계 각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는 매일 점심에 양파를 푹 고아 수프 형태로 섭취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혈압약보다 식재료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다스립니다. 또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양파를 몸의 열을 다스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대표적 식품으로 여겨 환절기 면역 강화 음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반면 서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양파는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는 양파는 폐를 청소하고 가래를 삭이며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도 양파는 신성한 약초로 발견되었죠. 현대 노인의학에서도 이러한 전통의 지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식이약 융합 노화 방지 프로그램에서는 양파, 마늘, 생강 등 식물성 약용식품의 예방 효과에 주목하며 다중만성질환 노인의 식단에 전통 약선을 응용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정래 어르신의 식탁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영양 성분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 몸과 마음이 조화되는 식생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먹는 게 약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셈이죠. 노년기 건강의 중심에는 약보다 음식이라는 원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은 식생활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년 건강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정래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면역 저하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은 작은 양파 한 조각으로부터 변화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약이 줄고 기력이 돌아오며 식탁이 다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칼럼을 통해 양파가 단순한 채소를 넘어 노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의학적 자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알리신은 암세포를 억제하며 프락토올리고당은 장을 살리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이 작은 식물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자연의 약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래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식생활의 회복을 통해 몸과 삶의 균형을 되찾은 이 여정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 시작되었죠. 오키나와의 하라, 하치분메,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양파 수프, 인도의 라사야나 식이법, 이처럼 전통 장수 문화는 하나같이 음식이 약이라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 노인의학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고령자일수록 다중약물보다 식생활 기반 중재가 삶의 질을 더 크게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식탁은 몸을 지키는 방어막인가요? 아니면 부담인가요? 건강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실현되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건강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